연습 문제 161번 같이 볼게요. 일단 유형을 먼저 보면 가중치 나열되어 있고 시설별로 항목별로 몇 점을 받았는지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엔 이 위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몇 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일단 가중치가 0.2로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와 있죠. 자, 이러면 이렇게 가중치가 모든 항목에서 동일할 때는 뭐 가중평균으로 뭐 구하는 거여도 사실 산술평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산술평균이 모든 항목의 가중치가 동일할 때의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라면 그냥 산술평균 다 더해서 뭐 5로 나누는 그런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시면 보통 이런 게 왜 나왔냐, 그냥 산술평균이면 의미가 없었겠죠. 아마도 요 보기 디귿처럼 가중치를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좀 그런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가중평균을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4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5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자, 등급은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얘네들이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91점인지 92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90점보다 그냥 크면 전부 다 1등급이라서 점수를 계산할 때도 얘네들의 점수가 평균이 몇 점인지를 직접 구하는 느낌보다는 등급별 기준치인 뭐 90점, 80점, 자, 그 기준을 넘기는지 넘기지 않는지, 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즉,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등급별로는 90, 80, 70점이 이제 기준이 돼서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81점이냐 82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점에서 90점 사이에 점수를 받게 되냐, 그래서 2등급을 받느냐 요 요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점수를 너무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조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써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죠. 자, 내용 한번 제가 이제 확인해 볼게요. 기억. A 시설은 관리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1등급인 경우에 감축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1등급은 평균 90점 이상이면 가능하고, A 시설은 지금 모든 점수가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도 당연히 90점 이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니은. B 시설은 감축을 해야 하지만 재정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4등급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4등급은 아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얘의 점수가 이렇게 70점 이상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90점은 안 되겠지라는 건 뭐 숫자만 봐도 아시겠죠. 자, B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점수가 70점이고 그보다 높은 항목들이 이렇게 있다면 얘의 점수는 당연히 70점 이상일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80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80점이 되기에는 살짝 모자라고, 여러분들 90점이 될 리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4등급은 아니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를 굳이 우리가 B시설이 2등급을 받는지를 확인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자, 8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점수가 모자라고 남는 부분이 있을 때, 자, 편차의 합계가 지금 음수죠. 그러니까 B시설의 종합점수는 80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뭐 이런 느낌으로 가평균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D급 볼게요. 가중치를 바꾼답니다. 자, 환경 개선을 0.3,
나머지는 이제 0.2, 0.2, 0.1, 0.2 이렇게 바꾼다 했을 때, 자, C 시설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는 얘의 종합 점수가 70점을 넘기냐 넘기지 못하냐 그냥 이거거든요. 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C 시설의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얘의 평균 점수가 종합 점수가 가중 평균이 70점을 넘기냐 넘기지 못하냐만 확인한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70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점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 가중치가 동일한 애들끼리는 점수를 동일하게 묶을 수 있으니까 65점, 55점 받은 건 사실 각각 60점씩 받은 거랑 똑같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요 나머지 항목의 점수가 어떻게 돼요? 60, 60, 60, 50이 되죠. 그러면 요 네 항목의 평균 점수는 가중 평균은 60점이 될 리가 없어요. 그게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아무리 가중치가 달라도 제일 높은 점수가 60점이면 얘네들의 가중 평균은 60점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가중치가 0.3인 30%인 환경 개선에서 80점을 받았지만 가중치가 0.7인 나머지를 다 더하면 0.7이죠. 가중치가 0.7인 항목에서의 평균 점수는 60점 이하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C 시설의 점수는 가중치가 0.3인 데서 80, 가중치가 0.7, 70% 반영되는 데서 60점 밑이라는 걸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80점, 60점 받았다고 해도 60점 쪽의 가중치가 더 높기 때문에 정 가운데인 70점보다는 종합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 점수가 사실은 60점보다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요 수치만 봐도 뭐 물론 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종합 점수는 70점이 될 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이렇게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4등급이 되기 때문에 자, 해당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은 뭐 1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 것도 그냥 한번 봅시다. 리을 D 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70점 미치냐라고 물어보네요. 근데 70점 미치 않을 것 같죠? 제가 70점으로 점수를 맞춰주면 80, 60은 70, 70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65점은 70점이 되기 위해서 5점 부족한데 90점은 20점이나 남으니까 편차의 합계가 양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의 종합 점수는 70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되고 4등급이 아니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1번이었습니다. 자, 좀 다 계산하지 않고 풀이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 문제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도 있었고 계산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걸 연습해보는 이런 계산을 연습해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드린 과정들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2번으로 갑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했을 때 뭐 총액이 얼마냐 결국 성과급 얼마 지급하는지 계산하는 문제죠. 요 유형은 빈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준은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계산하는 문제 자체, 요 소재 자체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이러한 직급 그리고 평정 점수에 따라서 위에 요 비율을 적용해야겠죠. 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1, 2등급은 이렇게 1.3 비율로 곱하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평정 점수도
하나하나 확인하는 느낌보다는 여기 보시면 94점, 86점, 80점 기준이 있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94보다 높은 애가 한 명밖에 없죠. 자, 그럼 얘가 1.4. 86보다 높은 애가 나머지에서 한 명밖에 없죠. 1.2. 80점보다 높은 애 1.05. 자, 나머지는 0.9.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계산 자체는 제가 밑에다가 그냥 보여만 드리면 1.3 곱하기 1.4 곱하기 기본 월급여. 자, 이렇게 곱해서 성과급을 구하게 돼요. 직원 A의 성과급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냥 위에 나와 있는 수식 곱하기 바로바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굳이 이렇게 따로 쓰는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위에서 바로 이제 계산을 할 거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리 능력 문제를 풀 때도 자주 얘기했었던 거지만 답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자리, 그러니까 몇만 원이 나오는지 정도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몇만 원이 아니라 0. 몇만 원이죠. 그러니까 만원 단위로 계산했을 때 소수점으로 나오는 요 부분. 여기만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될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A만 좀 적어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의 계산은 자, 요건데요. 소수점 아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를 계산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0 들어가 있는 거는 곱하기 10이잖아요. 이걸 옆에다가 준다고 생각하면 얘는 14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 여기에 소수점 하나 찍히죠. 이렇게 소수점 찍히는 거 하나가 있으면 이 계산 결과가 뭐뭐뭐뭐뭐 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 숫자가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면 여기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때 결국에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끝에 자리 요 끝자리만 계산을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 3, 4, 12니까 2로 끝나고 3이 6이니까 6으로 끝나겠죠. 자, 요거의 끝자리는 0, 뭐뭐뭐.6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6으로 끝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애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사실 0 이렇게 주고 생각해보면 그냥 끝자리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3이 6, 6, 9, 54니까 여기는 4. 자, 그래서 B에서는 0.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D를 먼저 할게요. 자,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겠죠. 자, 0.2 이렇게 계산돼요. 자, C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C만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더 많이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얘는 약간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즉, 2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자,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일단 0을 하나 제가 줘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 여기를 6이라 여기를 1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1.05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소수점 하나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계산하면 소수점 이하로 숫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끝에 두 자리를 계산하는 느낌이 될 거예요. 결국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짝수가 있으면 여기에서 2를 얘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2.1 곱하기 35라고 생각하면 소수점 아래 하나만 생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1, 6이에요. 5 곱하면 30이니까 0 되죠. 마침 이렇게 바꿔놓고 했지만 얘는 0이 되는 애였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 이하 계산하는 것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바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요 C를 계산할 때 자릿수 조정하기 위해서 뭐 짝수에서 2라는 인수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산 스킬이고 끝자리를 계산할 때
활용하거나 계산 자체를 편하게 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3 곱하기 21 곱하기 2.1 곱하기 7이거든요. 70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할 때 자릿수가 줄잖아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5로 끝나는 애들은 곱하기 2를 이렇게 넘겨주면 자릿수가 하나 더 줄기 때문에 곱셈을 좀 더 편하게 할 때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계산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재 자체도 빈출이고 계산을 할 때는 선택지를 보고 끝자리만 계산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자리만 계산을 이렇게 해서 풀어야 그나마 계산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3번 볼게요. 특별하게 뭐 배경 지식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직원들이 어느 분야로 배치될 예정인지를 찾는 그런 문제네요. 아마도 조건이 있겠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분야별로 과장 이상의 직원 수는 분야별 직원 수의 과반수가 되면 안 된다. 과반수라는 건 절반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수가 절반이라는 거고요. 과반수는 그걸 넘기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시스템 개발은 이렇게 5명이에요. 5명이고, 지금 보시면 대리나 주임이 이렇게 많이 4명이나 깔려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과장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스템 개발 분야로 들어와도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요. 자, 근데 위배되는 애들이 있는 건가 보죠. 자, IT 보세요. 과장이 벌써 2명이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임 셋, 넷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니은에서 IT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주임이 IT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선택지 1번과 2번처럼 니은은 다른 부서로 들어가는데 분야로 들어가는데 자, 기업 최 과장만 IT로 들어가면 자, 과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지 1번과 2번이 IT 개발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골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이런 조건이 적용되는 그런 예시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난 분기에 분야별로 평가가 가장 좋았던 직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분야별로 평가가 가장 좋았던 직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동일한 분야에. 그럼 분야별로 평가가 가장 좋았던 애를 찾아야겠죠. 마케팅을 먼저 보면 제가 표시만 해놓고 누가 등급이 제일 높은지를 보면 B예요. 근데 자, 이 B인 애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같은 분야를 담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2차장이 시스템 개발로 분야를 바꾸게 되죠. 그러면 신주임이 그대로 마케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해당 문제에서는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먼저 골라지네요. 자, 마케팅으로 먼저 골라지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 담당 직원 수는 가장 많은 분야가 가장 적은 분야의 1.5배보다 적어야 된대요. 지금 보면 배치 예정 분야에서 마케팅이 지금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눈에 보이는 게 4개. IT도 4개죠. 그러면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담당 직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일 텐데 1.5배라면 6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직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담당 직원이 6명이 되면 1.5배잖아요. 6명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숫자 체크해 놨는데 시스템 개발이 한 명만 더 늘어나도 6명이 되니까 기억에는 시스템 개발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3번이 답이 문제였습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 따라서 분명히 해당 조건에 걸리는 애들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셔도 좋고요. 하나하나 그 조건들 체크하면서 푸는 연습, 꼼꼼하게 보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164번 보겠습니다. A사와 B사 연구소는 공동 개발한 300억 원의 신약에 대한 300억 원의 순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한다고 합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갑과 을은 A사와 B 연구소는 순이익에서 각자의 제조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우선 분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수익이라고 쓸까요? 이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익금을 생각할 때 제조 원가의 10%, 그러니까 각각 일단 이렇게 40억, 50억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총 300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의 분배가 아래의 기준과 같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갑은 연구개발비의 10%, 을은 연구개발비의 20%니까 80억, 갑의 판관비의 15%, 45억이죠. 자, 그 다음에 갑의 홍보비의 10%니까 20억이에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갑은 A사는 125억, B사는 130억이 되니까 지금 255억이라서 45억이 남습니다. 자, 이 남는 걸 문제에서는 갑과 을이 6대4로 분배한다라고 합니다. 3대2로 분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대2로 분배한다. 그러면 27대 19. 자, 얘가 27억, 19억 이렇게. 3대2로 한다라는 건 45에다가 5분의 3 이렇게 곱한 걸 얘가 나머지 5분의 2 이렇게 곱하면 3대 2죠. 얘를 이쪽이 가져간다는 거라서 여기 18억 가져간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사는 152억, B사는 148억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요. 3번의 내용이 둘 다 150억 원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한 이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숫자들 가지고 단순하게 확인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번 볼게요. 가중치 나와 있는 걸 보니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을 좀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내용 봅시다. 자, 여러 우편 집중국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입지 후보지 3곳이 있고요. 자, 가중치에 따라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를 특이하게 0점 얼마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자, 1에 가까울수록 선호함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종합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중치랑 이런 선호도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결국엔 얘네들의 가중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중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가 뭐 이미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옳은 걸 찾는 문제고요. 기억. 거리 측면에서 입지 후보지 선호도를 비교한다면 그러면 자, 누가 가장 높은지 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는 걸 텐데 자, 보시면 B, C, A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BCA의 순인데 BAC라고 나와 있으니까 잘못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는 요게 0.1이라고 잘못 쓰여 있네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해석하는데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거 니은 B와 C의 경우에 운송비가 자, 두 입지 후보지 간 종합 전수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B와 C의 경우에 자, 운송비 항목을 보시면 자, 점수 자체가 아예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 사이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숫자가 쓰여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은 그냥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 입지 선정 기준 중 면적을 제외하고 면적 가중치를 인구에 그러니까 이 면적을 제외하고 인구를 0.3이라고 이렇게 놓고 계산했을 때 자, 그랬을 때 A, C, B의 순서가 되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더라도 자, 오히려 이제 입지 후보지 A는 보시면 0.5에 해당하는 게 없어지고 0.6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A 후보지는 오히려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C 후보지는요,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어차피 동일한 항목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입지 후보지 B의 점수가 C보다 낮아지냐라는 건데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아냐면 얘의 지금 종합 점수가 0.23이죠. 거기에서 0.3점에 0.3에 해당하는 애가 따지고 보면 가중치 0.1이죠. 가중치 0.1에 해당하는 0.3점이 빠지고 가중치 0.1에 해당하는 0.2점이 추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고 위에 0.2에 해당하는 가중치 0.1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그냥 얘를 0.2로 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막 바꿔서 얘를 지우고 다시 계산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면적에 해당하는 애도 인구에 해당하는 0.2로 그냥 계산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뀐다라는 의미인 건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바뀐다는 의미인 건데 잘 보세요. 얘가 0.2가 되어도 물론 점수는 좀 내려가겠지만 얘의 점수가 이거의 종합 점수가 0.2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데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C의 점수가 0.2거든요. 얘는 0.23이죠. 0.23이죠. 자, 0.2보다 작아지냐 아니면 그대로 높냐가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어떤 애를 뭔가 첨가했을 때 그 종합 점수가 0.2보다 낮아지려면 0.2보다는 더 낮은 점수가 추가가 되어야지만 얘네들의 뭔가 가중평균으로 0.2보다 낮은 점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점수가 살짝 낮아지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계산은 해볼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요렇게의 가중평균이 그냥 전부 다 0.2, 0.2, 0.2니까 자, 80%에 해당하는 요 영역에서 0.2점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요 둘. 자, 가중치가 동일하죠? 그러면 얘네들 그냥 산술평균 낸다고 생각하면 0.3이에요. 자, 어디에서 얘네들 0. 이렇게 산술평균 내면 얘네들의 가중치는 0.2 이렇게 합쳐서 20%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3개 항목의 점수가 0.2고 2개 항목의 평균 점수가 0.3이면 얘의 종합 점수는 결국 뭐겠어요? 0.2에서 0.3 사이의 값이겠죠. 0.2보다 내려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느낌 제가 설명한 거 잘 기억해 보시고요. 물론 6의 점수가 더 많이 내려가면 좀 눈에 띄게 내려가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얘가 만약에 0.2점으로 내려가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면 얘의 가중치가 0.2가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숫자가 바뀔 때는 점수가 많이 달라지지만 이 정도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특정 항목 없애고 다른 걸로 계산하라 했을 때 특별히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이 점수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는 느낌으로 0.2를 얘를 0.2로 계산해라 라는 의미로 파악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고, 실제 계산에서 이게 맞고 틀리냐라는 건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전히 A, B, C의 순서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올까요? 자, 답은 이미 기억과 디귿이 아닌 상태니까 3번이 답으로 나오네요. 자, 그래도 마지막 내용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편 물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가중치가 가장 높다라는 말이니까 맞는 내용. 자, 마지막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 기준별 선호도를 조사한다면 B와 C의 경우, 자, 거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냥 B는 거리가 제일 높고 C도 거리가 높고, 그냥 이 말입니다. 자, A는 운송비에서 점수가 제일 높다 라는 그냥 그런 말이네요. 그냥 이런 말이 뭘 물어보는 걸까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보기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66번 보겠습니다. 자, 5가지 대안을 마련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대안에 따른 뭔가 효과성,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뭐 고르는 그런 의사결정 문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대안별 평가 기준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숫자의 합계가 단순하게 누가 높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1등을 물어보고 꼴찌를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2등이 누구고 3등이 누구냐라고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순위를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점수가 누가 높을지 또는 낮은 축에 해당하는 애들은 누굴지 좀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리을이 점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만 계산을 하는 건데 단순하게 덧셈을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라면 10에서 23점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점, 15, 21, 23 마찬가지로 자, 얘는 20점, 20점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굳이 소개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얘네들이 받은 점수 중에 결국 동일하게 들어가는 숫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 지우고 계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점, 5점, 5점 이렇게 다 지우고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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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다 지우고, 자,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를 비교하는 느낌으로 가셔도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 애들을 비교할 때는 좀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할 때 유용하냐면 그냥 2명 정도만 얘네가 결국 2등이 아닐까? 얘네 중에 2등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6점, 6점, 4점, 4점, 5점, 5점을 지우고 나서 남은 점수를 보면 8점, 8점 동일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니은과 디귿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항목을 빠르게 지워낸 다음에 남은 점수만 보면 니은이 디귿보다 3점 더 높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어서 점수가 좀 추려진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양옆에 있는 애들 2명 하나 골라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점수가 이렇게 갈리게 되고요. 자, 사실 이런 걸 계산해 보지 않아도 선택지를 보면
이 순위로 가능한 애가 아마도 기억이랑 니은 중에 있겠구나. 그러면 4순위는 얘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4순위를 구분해 볼게요. 디귿이랑 미음입니다. 합계가 같을 때는 법적 실용성 점수가 제일 높은 애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으면 효과성은 디귿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4순위가 되겠죠. 제가 디귿을 확인하니까 4번이 답이네요. 이것도 약간의 센스인데 어차피 1등은 리을, 2, 3등은 기억, 니은, 4, 5등이 디귿과 미음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것만 확인했을 때 답이 바로 구분이 되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확인을 똑같이 했다면 어차피 답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지워놓고 보면 똑같네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쪽보다는 이 사순위 쪽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애들의 구성이 어때요? 좀 더 다양하죠. 좀 더 다양하다라는 건 여기에서 뭔가 확인이 되었을 때 답이 한 번에 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뭐 니은을 확인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확인하는 과정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 구성에서는 좀 더 다양한 애들이 나열되어 있는 애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점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2등, 4등의 후보를 미리 압축을 해놨다면 뭐 사실은 2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자,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는 분명 이 부분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67번 보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업체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입찰가격 평가 방법을 제시해 주네요. 자, 배점이라는 게 결국 가중치가 60%, 20%, 20%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그게 반영이 된 점수이긴 하지만 이것도 가중치예요. 따지고 보면. 제안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다음에 60점으로 환산한다라 생각하면 가중치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항목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미 얘네들이 받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가격 환산 점수가 나와 있고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뭐 1억 8천이면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는 1억 2천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점수는 더 높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드는 애들이 아마도 퀄리티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돈을 써서 더 좋은 양질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얘가 제안서 점수가 높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돈을 적게 쓰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뭐 가성비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 했을 때 자, 돈은 적게 들기 때문에 입찰 가격 환산 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제안서에서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요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어쨌든 입찰 가격 환산 점수라는 건 가격이 높을수록 점수는 내려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와 C는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 가능하겠죠. 행사 예산 2억 원이고 행사 예산의 80%는 1.6억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저 입찰 가격이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A 업체는 해당 업체 입찰 가격 1.8억 원 분의 최저 입찰 가격은 1.2억 원 이고 20을 곱하니까 이게 3분의 2죠. 그러면 이게 13.3333이에요. 3분의 2 곱하기 20, 3분의 40이니까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A 업체의 입찰 가격 환산 점수는 13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입찰 가격 뭐
제시한 C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아마도 요 아래 걸로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행사 예산의 80%면 1.6이죠. 그거분의 최저 입찰 1.2 곱하기 20.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요 숫자를 좀 보면 알겠지만 행사 예산의 80%에 맞춰서 입찰을 하면 할수록 점수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행사 예산의 20%면 0.4예요. 그 다음에 80%면 1.6 빼기 해당 업체 입찰 가격 1.2 0.4니까 여기도 1이죠.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4분의 3이니까 여기서 15점 1이고 2니까 여기서 2점. 자, 그래서 B 업체의 점수는요. C 업체의 점수는 이게 17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 하단에 B 업체의 입찰 가격이 1억 2천에서 1억 8천 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B 업체의 입찰 가격은 그냥 요 사이라는 거예요. 자, 요 사이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해당할 때 뭐 문제 대입을 해서 푼다면 자, 이 사이의 값인데 얘가 1억 6천 이상일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1억 6천 이하일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거를 각각 구해가지고 수식을 두 개를 만든다? 그러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상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요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데 뭐냐면 계산 방식이 달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렴할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 구조일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B 업체의 점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억 8천이랑 1억 2천 사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그냥 17에서 13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다. 물론 17점 미만이고 13점 초과일 거예요. 자, 그런 점수를 받으니까 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했으니까 사실 16에서 14점을 받는 거죠. 실제로는.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합계 점수로 뭐가 가능한지를 따지면 됩니다. 자, 13점 이상이 될 수는 있네요. 어쨌든 그러면 얘는 17 이하, 13 이상 이렇게 계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업체는 60점, 70점, 86점이고요. C 업체는 35. 그 다음에 35에다가 요거 더해주면 84점인가요? 자, 84점. 자, B 업체는 69 더하기 위에 나와 있는 요 점수인데 17점이 될 수 없으니까 86점이 될 수는 없고요. 13점 더하면 82점이니까 뭐 최저 점수가 82점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애입니다. 자, 요거를 알고 이제 문제를 풀면 기억. A 업체의 평가 점수는 86점이다. 맞죠? 니은 B 업체가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건 이 위에 해당하는 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86점이 될 수 없다는 거 확인했죠. 자, 두 번째 거 틀렸고 C 업체의 제안서 점수가 50점이 된다면 자, 1점 더 추가된다라는 뜻인데 1점 더 올라가도 85점이니까 A 업체보다는 낮죠?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으로 골라지는 문제였는데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 이런 입찰 가격 평가 방법 요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셨으면 하는 거 요거 하나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는 소재니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 자체에서 어떤 계산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딱 봤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눈에 안 들어오면 풀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 수식이 제공되었을 때 제시되었을 때 한눈에 안 들어오면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푼다면 어떻게 푸는지는 한번 저희 같이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168번 보겠습니다.
업무 순서를 고르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상황 판단 제대로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 2시 30분, 뭐 3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럼 14시 50분이란 얘기겠죠? 자, 업무 보고는 내일 오전에 한답니다. 자,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자,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업무 보고가 2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는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앞에 들어갈 건데 볼게요. 자, 업무 보고 전 아침에 회의실과 마이크 체크를 한 내용을 업무 보고에 반영해 주세요. 그러면 자, 업무 보고 전이라고 했으니까 요때부터 내일이라고 할까요? 내일 오전, 요 전 타임. 자, 내일 오전에 마이크 체크를 해야 됩니다. B가 그래서 거의 바로 직전에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오죠? 자, 3시 팀장 회의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내일 3시 회의 준비해야 되고, 오늘 P사원이 조퇴했으니까 P사원의 업무를 부탁할게요. 자, 이건 오늘 하는 거예요. 얘가 오늘 없으니까. 사업 브로슈어에 계획사 추가하는 건데, 인쇄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인쇄소가 업무를 요때까지 하니까 아마도 늦지 않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늦지 않게 하려면 요거 업무 종료되기 전에 가야겠죠. 그거를 뭐 미리 받아오는 것까지 뭐 생각을 하면 더 빨리 가야겠지만,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브로셔가 다음날 10시까지 준비가 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얘네들의 업무 시간은 10시부터니까 오늘 마무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요 인쇄소 방문, D 인쇄소 방문은 16시에는 인쇄소 방문을 해야 됩니다. D고, 자, 그리고 이거를 비서실에 가서 받아와야 된다고 하죠. 당연히 비서실에 먼저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방문이 그 전이에요. 자, 그래서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팀장 회의 준비를 아까 하라고 했었는데 케이터링 서비스 신청해야 되고 24시간 전에 예약해야 되니까 다음날 팀장 회의 3시에 하는데 지금 현재 2시 50분, 10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케이터링 서비스 예약하라고 하는 이상한 상사인데요. 어쨌든 3시 되기 전에 직전에 바로 당장 해야 되는 거니까 케이터링 서비스 예약이 제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풀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는 C부터 시작되는 CAD. 자, 2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독해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문제를 뭐 푸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하는 독해 문제풀이 뭐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번은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때 저는 항상 선택지를 보고요. 이 선택지들이 어떤 개념을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그냥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찾기만 하면 되는 내용인지 그런 걸 봅니다. 자, 앙부일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시반면은 평평하다.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기억에 잘 남겠죠? 이런 단어를 뭔가 머릿속에 각인을 해요. 자, 얘가 세계 최초의 해시계래요. 되게 특이한 단어니까 이런 단어 무조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절기와 시각을 둘 다 해준다. 라는 거. 네 번째, 자, 처음 만들어진 세종 때에 시현역을 따라서 12시 96각을 따랐다. 뭔진 모르지만 눈에 띄는 단어겠죠?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 생소한 단어들이 기억에 잘 남아요. 그런 애들을 키워드로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위도선을
시각선으로 삼았다. 약간 이런 단어들 체크해 두고요. 170번은 10, 12시, 12시, 96각법. 자, 요거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자세히 봐야지라는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띄워놓고 오른쪽에 선택지 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저는 제가 체크했던 이런 키워드들이 언제 나오는지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풀이를 하되 너무 빠르게 풀진 않습니다. 놓치면 틀리니까 해볼게요. 해시계이고요. 이런 걸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통사회에서 사용되던 해시계는 시반면이 평평한 게 대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단어 시반면이 평평하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잖아요. 선택지 1번이 여기서 떠올라야 돼요. 1번이 맞다가 아니라 1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럼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1번을 봐요. 앙부일구가 평평하다. 근데 내용 이어서 봅니다. 앙부일구는 예외적으로 오목형이다 라고 하니까 틀렸구나. 확인하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제작이 되었다. 자, 현존하는 건 모두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세종 때에 제작된 건 남아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절기와 시각선. 자, 절기와 시각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와 있었죠. 자, 선택지 3번. 절기와 시각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새겨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3번의 내용이 옳은 거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정답은 3번 끝이에요. 더 이상 독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체크해서 푸는 문제는 답이 나오는 순간 풀이가 끝나기 때문에 뭐 정 불안하시면 방금 본 내용만 실제로 이게 맞는지 다시 점검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읽지 않고 풀이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면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보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곧 빠르게 푸는 방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답을 잘못 체크해서 다 읽었는데 답이 없다. 다시 처음부터 읽는다. 이러면 꼬이는 거죠. 이렇지 않게 하도록 한 번에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을 마저 할게요. 경도선을 시각선, 위도를 절기선. 아까 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선택지 5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틀렸습니다. 자, 쭉쭉쭉쭉 내용이 이어지면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면서 12시 96각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 문단에 12시 96각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이 선택지 4번의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약간 오탈자인 것 같아요. 12등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도 수정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는 169번 풀이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도 170번만 내가 답을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진시, 묘시, 정이각 이런 게 어떤 걸 표현하는지 찾아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12시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같은 12지를 이용해서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자시, 이어서 축, 인, 묘, 진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진시가 오전 7시에서 9시를 말하는 거니까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오전 7시 35분에서 일단 진시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시는 초와 정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자, 초각, 1각, 2각, 3각이고
자, 그 다음에 정이 각각 60분.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진시라고 하면은 얘가 7시에서 9시죠. 근데 요거를 또 쪼개면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쪼갤 수 있잖아요. 요 앞부분을 초, 요 뒤를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예요. 초, 정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제 하시면 뭐 사실 더 볼 필요 없이 문제에서는 초라고 나와 있는 선택지 1번이 그냥 답으로 골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도 뭐 기왕 풀었으니까 왜 2각 5분인지까지만 해볼게요. 자, 처음에 초각을 15분, 15분, 15분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1각, 2각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 15분을 초각, 15에서 30분을 1각, 30에서 45분. 자, 요 단위가 2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분은 2각에 해당하는 거니까 2각이고요. 그 다음에 30분에서 5분 지났으니까 5분 이렇게 30분 더하기 5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5분 더하는 느낌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자정이라는 말 또는 정오라는 말 종종 쓰죠. 자정은 밤 12시 24시를 말하고 정오는 낮 12시 12시를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낮 12시에 해당하는 이 시간이 오시예요. 오시가 11시부터 13시인데 오시도 초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이 시간도 초와 정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딱 12시가 되는 때가 정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12시가 되는 때를 자, 정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오 이렇게. 자정은 뭐예요? 자시의 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이라는 건 자시의 정이라는 거예요. 자정, 정오. 뭐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자정이나 정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온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해당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올 때는 뭐 170번 같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 내용을 잘 이해해서 사례 적용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70번까지 풀이하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